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2600선을 탈환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수급까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는 하루입니다. 관련돼서 장중의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2600선을 탈환한 뒤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0.77% 상승한 채로 2640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0.81% 상승하면서 873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긍정적인 흐름이 장중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는데 도와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5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여민 FP님까지 출연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 이슈와 더불어서 장 전에 체크해야 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흐름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이 3대 증시는 모두 상승 전환으로 마감을 해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부분에서 다소 시장에서는 공포감에 대한 해소 부분들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75bp 이상의 높은 자연스 스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의 언급이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1.3% 상승을,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7% 상승을 진행했으며 가장 높은 섹터는 IT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의 지수들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IT 섹터들 같은 2.9%가량 상승을 진행했고, 뒤이어서 자재주 그리고 금융주 순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오브제 섹터가 해당이 됐는데, 그간의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해소 리스크, 즉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은 지난 4월 소매 판매 지수와 비슷해서 4월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월 대비 예상과 그리고 예상보다 상회해서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게 됨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기에 강한 회복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존 매파적 발언을 나타냈던 의원들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중요한 초점들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의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4월에 발표했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8%가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증시의 변동성을 유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상하이 정상화 기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증시 상승을 또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진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재에 대한 공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공급망 부족 현상이 여전히 증시에서는 하강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목표로 중국이 봉쇄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럽 증시의 소폭 상승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예정되어 있는 발표 지수로는 이제 4월 미국의 4월 주택 공급 및 건축허가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섹터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소폭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재주, 건설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견인돼서 나타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이 두 지표를 살펴보시면서 국내 부동산 섹터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로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상반기 경제 전망 발표를 예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KDI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상반기 영향에서 가장 큰 부분들 인플레이션을 지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빅스텝, 즉 이제 강한 매파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행보를 예견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 산업 동향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들을 살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선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S&K가 이제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간 이제 정리매매 기간을 마치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서의 실적이 다소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서 차익성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나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제 외식, 숙박업종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점들은 이제 주체 매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여전히 좀 미미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WTI 가격이 1.8%가량 하락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가량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EU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합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소폭 하락이 좀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반면 이제 미국과 G7 같은 경우에는 이번 러시아 원유 금지 조치 대신에 가격 상한제나 아니면은 관세부가 관련된 이런 정책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승을 좀 굉장히 높게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이제 산업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가 이제 굉장히 분기 매출은 양호했으나 순이익면이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가가 11%가량 하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순이익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과감한 패닉셀이 좀 나온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후퇴했다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여파가 굉장히 높게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마트주,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대형 물류 유통 쪽의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는 현재 이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이제 자재 공급, 그리고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연관성들이 굉장히 높은 시점을 참 감안하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의 하향 조정도 단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타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덕전자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실적을 살펴보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자재주들을 대응해 투자 의견들도 하향 조정 혹은 상향 조정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이제 단기간적으로 이제 반등세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매도 기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개인과 체력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다소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부담을 경감하실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매매 시그널이 나올지 그걸 잡아주실 분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수가 지금 떴는데 코스피 0.55%,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2% 강세 출발해주고 있네요.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테슬라 2차 전지 수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전반적인 상승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일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순매수에 따른 이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쪽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강세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좀 예상하지 않으셨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많은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역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LG이노텍이 2.48% 상승세, 그리고 이수테타시스가 2.27%, 삼성 SDI가 2.2%, 대덕전자가 1.7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이제 LG이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의 기판 쪽 이쪽에서의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현재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오늘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그 전에 빠졌었죠. 하지만은 역시 2분기 이후부터도 이 투자 비중에 대한 확대 추천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역시 아이폰 14번째 시리즈 부품 생산에 대한 수요의 부분을 LG이노텍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3.56%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차 전지 대장주 위주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좀 몰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호석유가 2.36%, 국동유가 2.24%, 롯데정밀화학이 2.0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장 초반에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칼 부분 쪽이죠. 이 주력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점이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12만 원 이상까지 잡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나 ECH, 가정소다 가격이 좀 강세를 이루어지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 증권사에도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코롱인더가 2.01%, 대원해성 1.95%, SKC가 1.7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분위기 좋죠. 섬유부 업종도 오늘 그 긍정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FNF가 3.0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도 발표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이 중국 셧다운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에 좀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해제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떤 낙폭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님이 1.29%, 그리고 태평양물산이 0.84%, 대연이 0.56%, 인디에프가 0.4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들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진해학은 1.74%, 한국공항이 1.31%, 제주항공이 1.2%, 대한항공이 1.0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시장에서의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 또 아침에는 좀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보면은 코스닥 업종은 이 코스피보다는 업종으로 봤을 때도 상승폭이 가장 크게 좀 나와주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종이목재 업종이 좀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네요. 이 동아기업이 4.02% 상승세, 한국패키지가 2.93%, LM제지가 0.4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IT 부품 업종들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6.31%, 솔루에타가 6.09%, UID가 5.03%,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4.03%, 아모그린텍이 3.91%, 그리고 유프렉스가 3.18%, LNF가 3.06%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LNF가
실적 발표했죠.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 강세로 보여주었는데 1분기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오늘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이 LG에너솔루션 이쪽에서의 테슬라 쪽에서의 그런 출하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 견인했다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니켈이나 여러 가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 판가, 판매 가격에 잘 전이되면서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흑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LNF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츠로셀이 2.49%, 웨이블루프로가 지금 2.49%, 코이즈가 2.33%의 상승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서비스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CJ ENM이 1.79%, TBC가 1.22%, 그리고 SMCNC가 0.7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젠스가 3.35%, 삼보모터스가 2.54%, 이녹스가 2.17%, 아이온이 1.98%, 알톤 스포츠가 1.77%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스가 3.73%, 주성 엔지니어링이 3.3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좋은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기판 업체도 괜찮네요. 심텍이 지금 3.3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 LS 세미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뭐 LS 세미콘 역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았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15% 증감 수치를 보여줬죠. 1279억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역시 LS 세미콘에 대한 그 자체적인 반도체 사업 쪽에서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면서 LS 세미콘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는 건 이 주요 종목들이 1% 이상의 종목들 많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1.33%,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0.61%, SK하이닉스가 1.78%,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0.78%, 네이버가 0.73%, 삼성 SDI가 2.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안의 종목 중에서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 LG화학이 지금 3.17%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떨어지는 종목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카카오가 0.13% 하락, 삼성생명이 0.3% 하락,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49% 하락, 그리고 SOL이 1.33%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2.24% 상승세, 그리고 LNF가 3.65%의 상승세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의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네트가 0.91%, HLB가 0.88%, 카카오게임즈 0.89% 상승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0.51%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이 동아기업이죠.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4% 이상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전에 2차전지 쪽에서의 관련 기업도 어제 좋았었죠. 후성도 좋았었고, 이 첨보, 동아기업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 동아기업 역시 이 PER 기준 봤을 때 12배로 좀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아기업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9개 종목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107개 종목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양지수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밤에 이제 미 증시 부분들은 화끈하게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더라도 현재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대다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현재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 등 고루고루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도 JP 모건이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도 고루고루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아닌 현재 금리 인상 수혜주 동시에 상승을 하는 약간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적인 어떤 부분으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 미국 시장보다 선행 지표로 좀 작용이 좀 됐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지수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혼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언급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이 21선에 대한 그 저항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해주느냐 하는 기로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약간의 시차 흔들림이 있겠지만은 21선을 관통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 덕분에 추세 반전에 좀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국인 동향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선물 매수세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공격적인 선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매수세로 처음으로 좀 약간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제 상방으로 잡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게 외국인이 먼저 선물 매수, 그다음에 현물 매수로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가는 경우가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순 밟기의 가능성들의 여부를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시장으로 지수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낙폭화돼 급락해서 땅바닥을 찍고 이제 V자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이 관통이 되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추세 반전의 역전의 흐름들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오늘 이제 시장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의 흐름 같은 경우에 오늘 현재 거래량 상위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부산주공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순환매에서도 나름대로 현재 그 차트가 잘 받쳐주는 모습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현재 눈에 현재 잡히는데요. 차트적인 요소로 말씀드려보면은 보통 여기서 21선, 61선 크로스 관계를 통해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와줬고, 골든 크로스 전후에 20일 주기 운동을 한번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튀어주는 관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3일 전에 한번 나왔던 그 속임수 운봉, 현재 4일 전 정도 나왔죠. 근데 이 운봉의 중심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움직여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2단 상승이 되면은 현재 파동이 마감이 될 확률이 많은데, 최근에 움직임에서 보면은 한번 상승해줬다가 꺾었다가 다시 한번 중심을 회복해서 2단 상승하고 이렇게 한번 접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가장 먼저 올라왔고, 최근에 현재
한 달 반 전에도 올라줬고 이번에도 가장 먼저 돌아설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부산중공의 현재 주공의 순환매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연탄 메탈도 자동차 부품주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부품 아직 매집되었던 그 징후가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입니다. 21선, 61선이 크로스가 됐고요. 그 전에 땅바닥 짚고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이게 20일 주기로 좀 잡혀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시세 슈팅이 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현재 자동차 부품주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그 바이든 방안 관련된 어떤 일정에 맞춰서 미국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증설 이런 모멘텀들이 강력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보시면은 사료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의 좀 그 움직임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는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한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급등의 첫날 이때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이 고점에서도 매도 사인 드렸었고 여기서도 다시 재매수 사인 드렸었죠. 그러면은 어제 한번 차익실현 매물 나왔는데 현재 음봉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빠져야 정상인데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어떤 파동이기 때문에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땅봉 고점 또는 현재 저점 대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단 상승의 어떤 진폭까지는 한번 5,000원 정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마디매매 고점이 되면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환매로 순환매로 현재 현재 접근을 좀 하기에 좀 적당한 어떤 종목군들은 현재 최근에 제가 언급을 자주 드렸던 팜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현재 약보합 정도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21선 돌파 안착 이런 그 모습이 이제 차트로 보여주고 있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20일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21선 이탈이 있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안착을 했고 다시 한번 터닝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흐름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인이 현재 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부분에 재건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그게 그 남북 경협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쪽 관련 뭐 도화 인지능 도화라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 다스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또 괜찮은 부분들 한번 좀 한번 보면은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과도 같이 엮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약간 엮이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제일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괜찮은 부분들은 단순히 차트적인 접근입니다. 다스코라는 종목이 한번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여기서 보통 조정 받지 않고 강하게 슈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다 보시면은 이제 상승하고 조정의 절반짜리에서 현재 추세가 반등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탄생 파동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갭상승인데 갭상승에 대한 아랫골이 절반 정도에서 터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갭을 다 메꾸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가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좀 해야 되고요. 시가하고 현재 뭐 전체적으로 시가하고 현재 갭의 어떤 중심 여기서 이제 터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터닝을 하면은 뭐 접근을 좀 해야지 무조건 터닝한다 생각하고 현재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 차트 가지고 약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 반전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2차 전지 쪽도 현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종목별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콕콕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금융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잘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리죠. 김성남 업사부님 모십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인지 우리 증시도 오르고 있네요.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다음 달 금리 결정에서 0.5%,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는 50bp 이렇게 표현해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니까 50bp 상승을 거의 사실상 확정짓다시피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50bp의 그런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더 매파적인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주저하지 않고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4월 달에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았는데 소매나 소비나 이런 부분들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거든 이런 포인트가 어제는 경제지표적인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들 좀 많이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찌 보면은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 이전 금리 인상 직전부터 6월 달도 어차피 50bp 올릴 거야. 7월 달도 50bp 올릴 수 있어. 아니 0.75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좀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 비슷한 얘기로는 시장을 더 찍어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더 심한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아 이런 부분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지표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현재 우리 온도계를 보시면은 대형주가 지금 현재 39도 사실은 아까 42도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내려온 겁니다.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40도, 39도 이 정도면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3도니까 오늘 막 엄청나게 좀 하락하거나 눌려질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늘 강조드렸던 것, 지난주 삼국지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꺾인다 하더라도 조금만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 어제도 그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밀리는 듯 했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심 없이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도 40도가 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들일 것이다. 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낮고 과대였던 종목도 한 번씩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로보도 단기적으로 봅시다. 어제는 제가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9,000원 쭉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쭉 올라서 계속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 또 로보로 단타 수익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걷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서 시장이 오늘 다시 좀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까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금요일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타적인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조금은 들고 있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갖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말씀드렸던 게 코롱인더였죠.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위치 정도에서는 코롱인더 같은 종목도 아직은 볼 수 있어. 오늘 엄청난 급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4, 5%의 강한 모습.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직접적으로 막 공략하는 포인트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시면서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들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리스크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센터값과 세력지수가 오늘 센터값이 5.173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방송을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조금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센터가 이제 9, 11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력지수도 마이너스 47.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현재 2640포인트까지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위로 오늘 하루 중에는 더 크게 꺾여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정도에서 주춤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요 주황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어쨌든 저항으로 존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육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큰 상승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2647, 8포인트 정도가 오늘 좀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구나. 그래도 최근 며칠간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현재까지 이 반등에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더 올라가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지지부진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이런 반등이 있을 때 조금은 잘라본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주도주로 갈아타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누른목 줄 때 그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또 이야기를 해드렸던 로보로보 종목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주도주로 조금 옮겨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 속에서 저희가 좀 이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는 공략이 가능한 종목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21선에서 강력한 저항 만난다면 오늘 이제 그런 종목을 보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살짝 눌러줄 때 그런 섹터 하나 갈아타는 부분들. 그러면 오늘 이제 현금을 미리 만들어야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까지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스템의 포착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스템 포착 종목 이거는 누구나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오늘은 GS 글로벌.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오늘 포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20일 동평균선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보시다시피 분봉상으로는 오늘 아침 시작해서 쭉 뽑아내다가 21선 자리, 일봉의 21선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며칠간 끌고 가는 그런 종목보다는 어제 로보로보처럼 오늘 샀다가 오늘 바로 수익 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만들고 내일의 종목을 또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눌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긴 장대 음봉 자리가 부담스러운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길게 보고 급등 보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 정도에서는 또 상당한 강력한 저항대가 있을 테니까 오늘도 그냥 짧게만 어제 로보로보처럼 한 4, 5%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구간에서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4,400원 정도까지 가면 또 강력한 저항대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눌러줄 때 일봉상의 20이동 평균선 근처 그런 혹은 그 이하 구간에서 능력 포인트를 보시고 올라가게 되면 한 4,400원 부근에서 또 수시를 해버리고
현금 들고 메이드 종목을 기다려서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 시스템 상에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 시스템의 포착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오늘 딱 한 종목만 지금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것에 전략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이번엔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오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는 장 전에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봤고 지금 장 중에 매매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 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워낙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시장을 볼 때 이제 가장 먼저 저는 이제 보는 게 환율을 먼저 보거든요. 환율, 예, 환율을 네. 보는데 일단 오늘 지금 1,270원대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1,267원까지 좀 내려오면서 환율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환율을 본다는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거래소에서 그래도 외국인 수급 한 670억 정도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기간은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오늘 지금 코스피 상승은 좀 외국인이 조금은 이제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양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개인 투자자만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과 어떻게 보면 수급에 대한 체크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먼저 보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한 1.18%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8%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형님들 대형 반도체들이 이제 확실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2차 전지가 좀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1위 에코프로비엠이 한 3.8% 정도,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5.87%.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HLB가 좀 상당히 좀 거센 돌풍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간 마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네. 좀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다가 좀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거의 일주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좀 힘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첨보도 한 3.5% 정도 상승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상당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흐름부터 그리고 환율,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이끌어주면서 지수 전반을 이끌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앞서서 대형주들이 잘 가지고 끌어주는 시장이 오랜만이라서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종목들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어주고 있으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은 말씀하실 줄 알고 좀 소부장들 좀 많이 봤는데 네. 일단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좀 확실히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오사트, 좀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지속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앞선에서 좀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물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외주를 줘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리포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좀 탑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일단은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제 종목들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LB세미콘,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올사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수렴하는 차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견고한 지지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어떤 이제 뉴스플로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담보가 돼 있는 상태고, 결국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반기에 좀 더 모멘텀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리미리 현재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떤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질문의 의도가 간파가 됐군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할 것 같아서 좀 봤는데 오늘 후공정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잡히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담아두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슈나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도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을 보는 것이 좋을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오르니까. 이럴 때는 앞선 전략에 있어서 다 같이 오를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외국인들과 함께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좀 약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많이 있고,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네. 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한 어떤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구간으로 네. 좀 진입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50선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오히려 시장에 다시 눌렸을 때,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수의 어떤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계좌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테마적인 부분, 특히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어떤 테마적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에 좀 어떤 좀 기반을 한 종목의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를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네. 조선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섹터. 자동차 맞죠? 예, 특히 이제 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금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지난주부터 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에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 많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좀 연관돼 있는 좀 중소형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전략을 짜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업종들이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도 그랬고, 완성차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완성차 종목 자체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 안에 좀 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눈치가 빠른 투자자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으니까요. 네. 아까 2차 전지 이야기도 해주셨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던가요? 일단은 확실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HLB 관련된 이제 좀 종목들이 좀 확실히 어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HLB 제약 또 상당히 좀 오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확실히 좀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지금 확실히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래 어떤 이제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미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기 힘든 어떤 네.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사조동화원 뭐 아시겠지만 다 이 미일 관련된 좀 약간 좀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앞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뭐 GS 글로벌 같은 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보유자분들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2차전 쪽에서는 SKC 뭐 4%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 좀 상승을 해주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뭐 KCT 같은 종목들 상당히 뭐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SM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뭐 실적 네. 기반한 부분들, 뭐 M&A 관련된 부분들 통해서 SM 라이프 디자인이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 중에서 좀 많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 점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전략 저희가 매매 시그널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